언제나 성능은 맥시멀리즘, 그런데 가격은 미니멀리즘. 가성비 하면 어디가서 꿀리지 않는 무식. MSI의 게이밍 노트북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MSI G266 레이더 10SF. 모델명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G266 레이더라고 칭하겠습니다. 제품 전면에 화려한 RGB LED를 내장하고 24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15.6인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당분간 노트북 리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LED, 이건 못 참지.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과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깔끔한 회색 색상으로 덧칠해줬고요. 상판에는 드래곤 쉴드 심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MSI가 이 드래곤 쉴드를 언제쯤 리뉴얼 할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한 3년 됐어요. 이 생각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 녀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전면에 붙어있는 RGB LED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파노라믹 오로라 라이팅이에요. 1670만 가지 색상을 지원하는 RGB LED입니다. 스틸 시리즈 엔진 3를 기반으로 작동되고요. MSI의 미스틱 라이트와도 호환됩니다. 색상과 애니메이션은 언제든 사용자 임의대로 바꿀 수 있고요. 상판을 닫은 상태로도 점등시킬 수 있습니다. 필립스 휴와도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화려한 게이밍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유저라면 환영할 만한 부가 기능이라 볼 수 있죠. 확실한 거 이런 디자인의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은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품 전면에 플라스틱 반사각을 덧대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줬는데 살짝 단차가 있어요. 합판과 이 LED 박스가 완전히 일체형으로 매끄럽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먼지 유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기적인 브러쉬질을 요구했어요.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살짝 부족하지만 LED를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콘셉트의 디자인을 앞으로 MSI가 계속 내놓을 생각이라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얇고 좀 자연스럽게 입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는 MSI답게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USB 3.2 A 포트가 3개나 되고요. 디스플레이용을 포함해서 3.2 타입C 포트는 2개나 지원합니다. 고로 USB 포트만 5개인 겁니다. 일반 SD카드 리더기를 내장했고요. 미니 디스플레이, HDMI 2.0 포트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측면에 달려있고요. 본체 양측면과 뒷면까지 모두 활용하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다중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데 이점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제품 무게는 약 2.4kg, 두께는 약 2.3cm. 두께와 무게감은 있지만 휴대가 불가능한 크기는 아닙니다. 일반 15.6인치에 들어가는 백팩에도 여유롭게 들어가니까요. 어댑터 크기를 고려하면 노트북을 자주 휴대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2070이 탑재된 친구예요. 게다가 맥스큐도 아니야. 찐 2070이야. 최근에 제가 만져봤던 노트북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대신 썬더볼트 3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판이 좀 떠 있다는 거 이렇게 누르면은 좀 이렇게 들어가요. 살짝 유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외하면은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충분히 멋있어요. 15.6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IPS 타입의 광시야각 디스플레이인데 보통 IPS라고 하죠. 여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4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sRGB 100% 색 재현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피크 밝기는 중앙부 기준으로 약 320니트, 약 300니트의 밝기를 지닌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제조사는 샤프입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에도 동일한 패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엔비디아 G싱크 기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300니트라는 밝기가 좀 아쉬운 점인데 당장 240Hz의 주사율이 적용된 게이밍 노트북들은 평균적으로 다 비슷해요. 제가 몇 가지의 고주사율 랩탑을 써보면서 좀 노하우가 하나 생겼는데 팩토리 값, 그러니까 공장값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좀 손해를 봐요. 안부 표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마값을 한두 단계 낮추고 쓰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눈이 편안해져요. 명암비를 제외한 나머지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색감, 응답 속도는 훌륭하진 않아도 충분히 양호한 편입니다. 잔상이 깊게 남지도 않고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색감이 튀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양이 뒷받쳐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240Hz라는 높은 주사율에 대한 체감폭도 매우 큰 편입니다. 고주사율에 대한 장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실 거고 자세한 설명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부드러운 게임 화면을 마다할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44Hz도 충분히 좋은데 좀 더 욕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수 있죠. 스틸 시리즈 퍼키 RGB 키보드가 적용됐습니다. 노트북 키보드지만 45키 안티-고스팅을 지원해요. 안티-고스팅은 동시 입력 기능을 뜻하는데 연속적인 키 입력을 할 때 오류 없이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때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면 파노라믹 오로라 라이팅처럼 스틸 시리즈 엔진을 활용해서 모든 키들의 색상, 애니메이션을 개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꽤 이전부터 MSI 노트북에는 스틸 시리즈의 키보드가 들어갔었고 이번에도 만족감은 높은 편입니다. 적당한 키압, 부드러운 클릭감이 장점이에요. 대신 터치패드가 키보드에 비하면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표면 질감은 좋은데 반대로 키압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클릭할 때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뭐 실사용에 큰 문제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우스 쓰면 돼요, 마우스. 이번에도 다인 오디오 스피커가 적용됐습니다. MSI에게는 조금 미안한데 이 녀석이 들려주는 소리는 화려한 본체에 어울리지 않게 좀 상당히 가볍습니다. 베이스가 많이 부족하고 최대 음량도 그리 크지 않아요. 많이 겸손한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대신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도금 처리된 이 오디오 포트입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금으로 도금한 건 아니고요. ESS사의 사브레 하이파이 DAC가 탑재됐어요. 꽤 이전에 LG 스마트폰에 들어갔었던 그 사브레 맞습니다. 하이 리졸루션 오디오 기술을 지원하는 거죠.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유선 오디오 연결 시 당연히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장 스피커보다는 이제 유선 연결을 했을 때 이점이 많은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좀 만족할 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i7 10875H,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메모리는 DDR4 16GB, 512GB, NVMe SSD가 탑재됐습니다. 메모리는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 있고요. SSD는 여분의 슬롯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거고 SSD는 웨스턴 디지털이에요. 현재 최고 사양 노트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고사양 노트북입니다. 일반적인 게임들은 가릴 것 없이 원활히 구동할 수 있는 사양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70 맥스Q 아닙니다. 찐 2070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술이 사용됐는데 원한다면 MSI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드래곤 센터를 통해서 내장 그래픽 없이 외장 그래픽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로 비슷한 사양의 고주사율 게이밍 노트북들과는 다르게 전원 연결 없이도 240Hz의 고주사율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HP 오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막으로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전원 연결을 해야지만 그 고주사율이 나오거든요. 최상의 그래픽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CPU 온도는 최대 약 95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피직스, 물리연산 테스트 구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 시에는 평균 70-80도 정도로 작동되기 때문에 시스템 쿨링 성능은 충분히 양호한 편입니다. CPU 프리퀀시 역시 평균 4208MHz로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스로틀링 압박은 느끼기 어려워요. 대신에 팬 소음은 좀 큰 편이에요.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팬 소음이 적은 거는 거의 없죠. 근데 걔 중에서도 조금 더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사브레 DAC를 집어넣은 겁니다. 팬 소리 듣지 말고 헤드폰 쓰고 헤드셋 쓰고 게임에 몰입하라고. 제 생각이에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는 높은 옵션으로 평균 140프레임, 콜 오브 듀티 워존은 평균 약 95프레임, 레드데드 리뎀션 2는 평균 75프레임 정도를 내줬습니다. 다 높은 옵션으로 측정한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해자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거 아직 가격을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영상 끝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G266 레이더 또 다른 강점이 있다면 배터리입니다. 99.9Wh의 배터리가 내장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게임 노트북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한 배터리가 탑재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다른 노트북들과는 달리 LED가 휘황찬란하잖아요. 대충 예상은 했는데 역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 라이프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든 LED와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최대 음량, 최대 퍼포먼스 기준으로 유튜브 비디오 시청 시 약 2시간 30분, LED를 전부 끄고 디스플레이 밝기, 시스템 성능에 제한을 걸고 사용했을 때 약 6시간 3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LED가 많습니다. 파노라믹 오로라와 함께하는 MSI G266 레이더, 맥시멀리스트 MSI답게 막강한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개인적으로 맥스큐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비록 겸손한 내장 스피커와 손가락이 힘이 좀 들어가는 터치패드는 유감스럽지만 그 외의 것들은 충분히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겁니다. 얼마일까요? 윈도우 포함 약 250만 원. 절대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사양의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또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MSI 노트북은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값이 나갔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 하면은 MSI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 대 성능을 고려하면 전 합당한 가격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를 추구하고 화려한 LED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혹할 수 있는, 혹할 만한 게이밍 노트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SI가 만약에 이걸 진짜 계속 한다면 이걸 부탁하고 싶어. 이렇게 테두리에 LED를 바꿔라. 혹은 상판이 다 LED야. 되면서 여기다가 MSI 로고인데 용이 좀 더 멋있게, 좀 테크스럽게 용이 딱딱딱 기하학적으로 딱딱 로고 해가지고 LED가 쭉 가버리면 나 산다. 그 만약 그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노트북 앞에다 우리 디자인해서 막 나는 그래. 페이커 팬이잖아. 페이커 팬이세요? 저 오랫동안 이상형 팬이었어요. 디몽크 팬이 아니라 페이커 팬이었구나.